롯데쇼핑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1.2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7회전으로 낮게 나타나고 PBR은 0.13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불합리하다라고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4,13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7%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 낮게 증가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매출 원가가 4.1%더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은 1.6%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총 이익률은 55.9%로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근데 판매 관리비가 0.6%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3,808억 원으로 전년보다 2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매출을 눈에 보기 좋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롯데쇼핑 3년간의 매출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비경제 침체를 상징하는 것일까? 그런 면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의 부문 쪽에 보면은 영업의 손실이 무려 1조 2천억이나 나왔어요. 기타 손익에서도 6,240억의 손실이 있었고 금융 손익에서도 6천억 원대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자는 순이익은 8,492억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5조 7,940억 원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포괄 이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이 자산 재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조 원이라는 총 포괄 손익이 났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영업이익까지만 분석을 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7천억 원대로서 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0.3%더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이 55.9%로 0.1%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경비가 0.4%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수루풋 영업이익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과거 2년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크게 없다는 얘기고 주로 상품이죠.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정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 제품에 대해서 재정원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재고 계정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업종인 성격으로 나타냅니다. 상품 제품, 그 다음에 반제품, 거기다가 미분양 건물, 미완성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부 건설업까지 흡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WCAI가 7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등 뭐 많이 있습니다. 용지, 포장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도 그 128억 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 주속 내용의 그 재고자산 표기 방법이 2024년도, 2023년도는 장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권은 취득원가로 보여집니다. 이미 변경을 해서 공시를 했어요. 증감액 비교에 평가 손실 환입액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7,131억 원으로 3%가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 0.4%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 3억 8,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공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느냐. 아마 그 대손상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온 건지 꼭 뭐 구체적으로 요거까지는 추적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디커플링 하니까 어떤 그 모순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제품도 만들었고 핸들링을 했다면 가공비가 있을 텐데 가공비가 마이너스로 나왔던 얘기는 판매관리비에다가 모든 걸 다 두들겨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잘하긴 잘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생산 재료 비율이 1.2% 상승했어요.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나오죠. 모순이 나옵니다. 뭔가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 그런 면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1단계 재고자산 그 변동의 검증을 해보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그 1번과 2번의 그 비성분하고의 차이가 44억 1,600만 원인데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로 봐서 전체 그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갭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열심히 추적을 했어요. 근데 미착품이 저장품 그거 더한 거를 해니까 딱 맞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은 불합리하긴 한데 일단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클리어하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1번 이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표준이 돼야 된다. 롯데쇼핑이 이 상품이 규정이 되면은 그 상품 하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같은 거고 세 번째 전체 재고에서 미착범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더 나가서 저장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재료까지만 더했단 얘기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원재료까지만 그게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만의 어떤 표준이 있다는 게 난 그 회계라는 게 뭐 규칙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매출 재정원가 회계라는 게 이렇게 임의성들이 기업마다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단계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2023년도는 일치하니까 이거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현금식으로 2024년도 꼴을 읽으면은 412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412원 감소해야 되는데 12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다. 그러면 284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요거를 묻는다면 2022년도도 거의 동일한 성격인데 제가 봐서는 합병에 의한 재고 증가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주석 내용에 이런 내용도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 회계법인들은 주로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맞춰볼 거거든요. 뭔가 주석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냐.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1,8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6.3% 금액은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무려 844명을 감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평균 임금이 5,650만 원인데 2024년도에 6,28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그 전체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이하로 받는 쪽에서는 입이 많이 튀어나올 거고요. 1억 원이 넘는 쪽에서는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대기업에 다니지라고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 6,280만 원이면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죠. 롯데쇼핑이 중소기업이 아닌데, 근데 유통업은 또 임금 수준이 낮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0.4%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가 2.7% 감소했습니다. 자, 매출이 감소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그 인원수도 감원을 시키고 있네요. 이런 감원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일자리를 찾을지 참 걱정입니다. 양형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9.7회전으로 10회전에서 슬픈율은 약간 올랐어요. 0.14%.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6.2%에서 29.5%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네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회전율은 하락하고 슬픈율은 상승했다. 이것을 그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야 된다. 쇼핑 업체가 수만 가지 거를 하니까 재고 실사할 때 하는 방법이 매가 환원법 뭐 이런 거로 실사를 하거든요. 롯데쇼핑이 어떻게 재고 실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딴 데도 수만 가지 제품을 하는 데는 상품 매입 가격 일일이 공개 안 해주고 또 판매 가격도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 불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매출 예측을 하는데 2024년 실적이 2023년에 비해서 97.3%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트렌드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롯데쇼핑이야말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사드 때문에 가장 피해를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받은 데가 롯데 쇼핑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동결시키자는 거로 하고
영업이익이 21.1% 내려갔는데 추가로 10%더 내려갈 것 같다. 왜냐? 3년 연속 그 매출 하락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매출도 하락되니까 영업이익도, 근데 요거는 사실은 21.1%니까 10%만 내려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어쨌든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0.8% 줄어든 8조 3,450억, 여기 운영경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춘 건데, 이거의 매출 재료비를 또 여기 매출의 만큼 감소를 시키면은 매출 재료비를 동일하게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재료 비율과 수료분율은 판매해가지고 55.9%니까 거의 56%는 이게 남는 건데, 그러니까 상품 유통 보니까 유통 마진이 아주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그 8조 3,450억으로 그럼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면은 연말에 3,4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고 회전율만큼은 10.6회전으로 올리자. 그러면은 이게 매입 수량을 줄이든지, 잘 나가는 건 더 사 드려야 되겠지만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아니면은 매출 증대를 통해서 줄이고, 또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상황으로 실제 매출이 9조 원대가 안 되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 상승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한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5,582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오죠. 상품 유통업은.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7조 4,49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검증 방법이 있어서 입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9조 1,450억이 되겠습니다. 최종 2,138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에 7조 2,752억 원의 자본적 투자가 있었는데, 이건 투자라기보다도 미리 언급했듯이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유형자산이 크게 증가한 게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3,33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9.5%로 떨어졌다는 것은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그 분모가 커진 거죠. 자산이. 여기 투하 자본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으로, 그러니까 36%면은 옐로우 존이 깜빡깜빡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데 계열의 그 유동성 문제가 그 뉴스가 나온 적도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재평가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120억 원의 그 이익 배당류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차 배당만이 아니고 합병으로 인한 변동도 들어가서 1,120억 원의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자산 재평가 한 거, 그것이 유형자산이 11조 2,800억 있었는데 거의 19조 3,370억으로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대목에서 또 그 뭐
사적 같은 얘기지만은 재고 자산만큼은 집별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역사적 원가로 해가지고 손익관계를 이동평균법으로 한다면은 굳이 그 시가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환입액 자꾸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뭔가 단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66,700원으로 연초보다 14,400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PBR은 장부 가격 대비 13%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미래가치 그 임팩트 완으로는 마이너스고, 두퐁 ROI 기준 해가지고는 또 상승하고 있고, 좀 있지만은 그 상승할 소지도 충분히 있는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주주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동빈 씨가 10.23%, 호텔 롯데가 8.86%, 그 다음에 연금공단이 6.43%, 외국인이 8.48%, 많은 비중은 아니네요. CLSE하고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